단체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의료인 등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요구되는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율정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님 주최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료인 자율중개권은 제2대한의사협회에서 오래전부터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조속히 도입할 것을 주장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극소수의 일탈 의원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선량한 전체 회원들이 피해를 입은 상황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리수술과 같이 있어서는 안 될 비윤리적인 사건이 자행될 때마다 제2대한의사협회는 누구보다도 먼저 앞장서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의법 조치를 요구해왔습니다. 의료법보다도 더욱 처벌이 중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관련자들을 검찰에 직접 고발했고 중앙윤리위원회도 즉각 징계 심의를 요청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국민건강과 생명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이 오히려 환자분들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끼치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한 심판이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의료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 진료에 성심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보통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의료 기능을 심각하게 제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에게 신뢰받은 의료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더욱 엄격한 태도와 무엄중한 입장을 갖고 자율정화와 자율징계를 이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대한의사협회는 앞으로도 위법하거나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한 혐의가 적발되거나 드러난 회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기초하여 엄격하고 단호한 자율정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정화, 중앙회와 시도의사회가 함께 공동자율정화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확실한 해법은 비윤리적인 행위를 강하게 규제할 징계권이 중앙단체에 부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앙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되어 위법 요소 발생 시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도록 장치가 마련된다면 뚜렷한 기도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의사협회 법제의사인 전성훈 변호사입니다. 저는 의사는 아니고요. 먼저 첫째 현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의료인 수가 늘어나면서 극소수 의료인들의 이제 탈법 행위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적이 있고 개선 필요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당연히 의사는 의사 보면 잘한다라는 취지로 계속 오래전부터 자율주객권에 대해서 요구를 해왔는데 아직 특별히 제도가 바뀌지도 않고 정부는 계속 정부 주도의 징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의료인의 진료 관련 비행위들이 사회에 현출되는 방식을 보면 제일 흔한 게 이제 보건소 민원이죠. 이제 보건소에 민원 넣어서 와서 확인을 하고 문제가 되면 이제 다음 단계 넘어가는데 아니면은 이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하거나 아니면은 민사소송을 제출하거나 혹은 무료공정조정증권 같은 소비자보험 같은 단체에 거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또 통상적인 직무의 일환으로서 이제 공단에서 방문하게 하거나 심평원에서 방문 심사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정한 결과가 나오면 보건복지부에 통지해서 또 그게 현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나이원 사건처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로들을 보통 거쳐서 정부의 사실 확인이나 조사를 거쳐서 결국에는 의료인 징계 처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발표해 주신 내용처럼 의사단체에서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라고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현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당연히 사실 확인이 필수죠. 사실 확인 없이 어떤 처분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확인되는 징계의 전제로서 조사 방법이 문제가 되는데 약간 당론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최근 국감에서 논의가 한번 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특사경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사무장 병원들 단속을 위해서 2017년 말에 복지부에 특사경 설치하고 2018년 말 정도부터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구성된 인원이 많지가 않아서 실효적인 활동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단 측에서는 공단은 충분한 그걸 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공단이 특사경 설치하자는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계속 이제 주장을 해 오시는데 20대 국회에서도 발의가 됐었고 이제 임기 만료 폐기됐지만 지금 21대 국회에도 발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의료계는 당연히 이에 대해서
특사경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의료계 이외에도 경찰청에서도 반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꼭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 그 가장 본질적으로 특사경이랑 제도 자체에 대한 그 의문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행사해야 될 그런 사법 권력을 일정한 실무적 필요에 의해서 민간에 자꾸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 특사경 제도를 보통 뭐 먼저 도입해 쓰기 시작한 유럽 같은 데는 뭐 제가 알기로는 뭐 한 14개, 15개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 부처마다 다 있고 거의 60종이 넘거든요. 기초적인 고민이 있기 때문에 확대하자라는 그 주장이 현재 답보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현행 정부 주도 징계에 대한 의료계 입장은 뭐 발표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재 징계권이 있는 게 아니고 징계 요구권만 있는 데다가 징계할 수 있는 그 징계 처분 자체가 1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굉장히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 실질적 징계권 여전히 정부가 행사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의료계 대다수는 당연히 불만이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사실상 좀 그 수동적인 체념에 가까운 입장도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보다 차라리 정부하는 게 낫다라는 입장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전체로 보면 굉장히 소수고 이게 가끔 가다가 이게 뭐 언론에 보도되거나 그러면 마치 이게 의료계의 입장인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제가 그 기간 동안 본 바에도 확실히 이건 소수입니다. 대부분은 자율주객권을 강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현행과 같은 정부 주도 징계의 사회적 문제점이 뭔지 생각을 해보면 그 의료는 이렇게 휴대전화 사거나 이렇게 가구 사거나 뭐 이런 집에 도배하는 이런 거하고 다르죠. 그 배를 가르고 그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아무 의심 없이 먹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신뢰를 기초로 합니다. 그러니까 신뢰는 의료에서 본질적인 요소에서 분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까 보신 것처럼 민원이나 고소나 소송 제기나 이런 식의 방식으로 의료인의 비위가 사회에 현출되는 방식은 분명히 이 신뢰라는 사회적인 자원을 갉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을 놔두면 놔둘수록 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점점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근데 뭐 자기 법에 따라서 정해진 직권을 행사해서 일을 하는데 그게 뭐게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 사는 거나 가구 사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의료에 대한 신뢰는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걸 보호 못하면 비용을 사회가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현행과 같이 의료에 대한 막연하고 전반적인 이 불신이 정말 향상되게 되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때가 됐는데 이전부터 고민했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그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논의가 좀 지지부진한 게 현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 모여서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비용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첫째로는 제일 쉽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비용이라는 게 그러니까 분쟁이 늘어나죠. 근데 뭐 분쟁이라고 하면은 뭐 민사소송, 형사소송 합쳐서 사실 그런 정도로 명확하게 분쟁화되는 건 1년 2,000건이 안 됩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1년에 상담하는 건수가 거의 7만 건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잘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넘어가시는 게 아니고 못 찾겠어서 법적 해결하겠다고 찾아온 게 상당히 7만 건. 그러니까 소보원에서도 의료 관련 분쟁을 상담하는 게 3천여 건 정도 되고 그런데 그 외에 그 의료계에 가서 직접 협의해서 흔히 말하는 환불 동의서를 쓰고 그냥 해결하는 경우가 훨씬 이거보다 많겠죠. 이걸 생각하면은 수십만 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소송이 2,000건이 안 된다라는 거에 계속 그 소송이 별로 안 늘어나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분쟁은 점점점 빙산의 윗부분이 아니고 빙산 밑이 커지는 것처럼 의료 분쟁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수십만 건의 의료 분쟁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는데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암수 분쟁이 없죠. 왜냐하면 모든 차가 다 보험에 가입돼 있고 다 거의 대부분 보험 처리하기 때문에 다 드러나는데 1년에 작년에 교통사고 건수가 20만 3천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요. 이제 내년쯤 되면은 올해 되면은 20만 건 이하로 내려갈 건데 그렇게 많은 우리가 비용을 투자하고 계도 활동을 하고 수많은 국가적인 자산을 쓰는 교통사고가 20만 건인데 우리 몸에 대한 직접적인 작용이 되는 의료 관련 분쟁은 20만 건보다는 당연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 지금 과거의 방식을 건드리지 않고 계속 사법기관이라든가 이런 행정력을 동원하는 소모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 문제점은 뭐 이런 부분이 될 건데
사실 여기 지금 그 사무관님들 나와 계셔서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 실무적인 문제점도 조금 있습니다. 그 사무관님들이 막중한 책임감과 그 과중한 업무하고 계신 건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개개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당연히 아니고 좀 이렇게밖에 안 될 수밖에 없는 좀 그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제가 얼마 전에 얘기 듣고 약간 귀를 의심한 얘기가 있는데 위협 중윤위에서 조치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답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약간 비공식적으로 확인해 보니까는 못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못 받지는 않았겠죠. 뭔가 누락이 됐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현재 지금 의료계에서 징계 요구한 사안들이 처리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현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무슨 어떤 과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탄탄한 인력으로 구성돼서 반복적으로 매뉴얼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산발적 업무를 인식하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방금 같이 전담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게 그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고 그리고 또 당연히 맞붙어 있는 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 처리가 투명하게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계속 그 중간 과정을 알려드리는 것도 다 일이니까. 반면에 이제 의료인 이제 실제로 징계 처분하게 되는 그 심사 자체는 분기별로 굉장히 깔끔하게 업무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의료계가 요구한 것 자체에 대해서 의료계의 피드백을 못 받으니까 중윤님 보내놓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 관리 인력, 그것도 아주 고급 관리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그 인력 보강이라든가 제도 개선하지 않고 그냥 그 담당자의 그 희생을 전제로 그냥 정말 시스템 말로 갈아 넣어서 돌아가게 만드는 시스템을 놔두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그 정부 시스템으로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이게 제대로 안 돌아가는 문제점은 의료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협회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의료계가 자율징계를 하려고 해도 이거를 하려면은 의료계 내부에 이걸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역량이 있어야 되고 대외적으로는 국민의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하는 게 그렇지라는 생각이 들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 이를 위해서 정부와 의협은 2016년부터 벌써 6년째 전문가 평가제 시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초 2년간은 3개 시도를 하다가 그 뒤 지금 현재 4년째 9개 시도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그 정부와 이거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그러니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사는 의사가 제일 잘합니다. 제가 그 전문가 평가제 하면서 현장에 직접 나간 적인데 조사를 하러 같이 나갔을 때 여기가 사무장병원인지 아닌지 의사가 실질적으로 진료를 보는지 안 보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간 의사분들이 딱 보자마자 1초 만에 알아보시더라고요. 이거 사무장병원이네라고. 근데 제가 보기에도 맞거든요. 왜냐하면 진료를 보조하는 인력이 사실상 진료에 관한 내용이랑 투약 내용을 결정을 하고 그 옆에서 거의 원장님은 차트를 그리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문제를 꺼내서 가져갔는데 막상 사법기관의 판단은 다르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다른 증거와 서류와 이런 거 사이에 묻히다 보면 현장에서 멀어질수록 판단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까 사법기관도 어려운 거죠. 어렵고 애매하면 결국에는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니까. 하지만 현장에서는 너무나 잘하는데 이런 기초적인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의료계와 공유를 하면은 충분히 정부에서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합리적인 결론, 그러면서도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문가 평가제가 활성화되면 좋은 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은 뭐냐면 그 최근 몇 년간 서울시에서만 전문가 평가제로 한 49건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상당수가 그 보건소에서 정보 제공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수사 중인 사건일 수도 있고 뭐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게 민간기관인 의협 전문가평가제 물론 복지하고 시범사업을 하지만 그 자료를 보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거를 좀 제한적인 정보화해서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러니까는 일단 결론 날 때까지 보류 이렇게 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동안에 항상 화살은 이제 그럼 너희는 뭐 하냐 지금 왜 저렇게 언론 보도난 거를 굉장히 잘 믿으시니까 이런 일인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하고 있냐라는 비난이 들어오는데 저희도 너무 답답합니다. 그럴 때 자료가 있어야 판단할 수 있는데 자료를 못 받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총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인 자율징계 활동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고 그 강론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전문가 평가제가 좀 더 활성화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 등을 개선해서 조금 더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의료계는 좀 답답합니다. 마치 이렇게 팔을 묶어놓고 링 위에 올려놓고 복싱을 시키는 느낌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징계를 해도 회원들은 코웃음 치는 분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한계 상황까지 와서 문제 일으키는 분들은 보통 징계에 대한 이게 체감도가 낮으니까. 근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징계 요구해서 징계가 되면 좋은데 그 절차도 불투명하고 오래 걸리니까 그 사이에 의료계가 욕은 다 먹고, 그리고 우리가 회원에 대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회원 자격 정지밖에 없으니까 이건 의협에서 하는 선거에서 투표 못하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팔만 풀어주면 얼마든지 가서 제압하고,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때리기라도 하면서 이거 저희는 바로잡을 의지가 있는데 제도적 뒷받침이 없으니까 저희로서도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을 있다라는 거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좀 공유를 해주시고 같이 좀 건설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서 국민들 생명 건강이 좀 더 보장될 수 있게 연기를 좀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